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용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수영도를 통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에 한 개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주사에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1, 2, 3, 4, 5, 6 중에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수가 없으므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와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곱의 법칙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또는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류가 다른 과일 4개와 채소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과일 1개와 채소 1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과일 4개를 A, B, C, D, 채소 3개를 PQR이라고 한 후 수영도를 그려보면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간 이 한 가닥 한 가닥에서 과일 1개와 채소 1개를 뽑는 경우가 구해지므로 과일 1개와 채소 1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과일을 뽑는 경우의 수와 채소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과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완전히 구별됩니다.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사건 A 하나만으로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지고 사건 B 하나만으로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지지만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사건 A 하나만으로 또는 사건 B 하나만으로는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사건 A와 사건 B가 한 세트로 일어나야지만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집니다. 특히 곱하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규칙적으로 뻗어나가는 수영도가 그려집니다. 다시 말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뻗어나가는 수영도가 그려진다면 계산 과정에서 곱하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칙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시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이 동시에 사용되는 문제를 통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가 적혀 있는 5장의 카드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수영도를 그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3개를 뽑아 나열한 것이 세 자리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100의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고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의 자리에 0 또는 2 또는 4가 와야 합니다. 이대로 놓고도 수영도를 그릴 수 있지만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1의 자리를 가장 처음에 그 다음 100의 자리, 10의 자리 순으로 놓고 수영도를 그리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의 자리에 0 또는 2 또는 4가 와야 합니다. 1의 자리가 0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1, 2, 3, 4 중 하나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고 10의 자리에는 1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 쓰인 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수 중 하나가 올 수 있습니다. 1의 자리가 2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4개의 수 중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없는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3, 4 중에 하나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고 10의 자리는 앞에 사용된 2개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수 중 하나가 올 수 있습니다. 1의 자리가 4인 경우에도 남아있는 4개의 수에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의 자리가 2인 경우와 같은 모양으로 뻗어나갑니다. 100의 자리가 1, 10의 자리가 2, 1의 자리가 0인 수는 120이고 100의 자리가 1, 10의 자리가 3, 1의 자리가 0인 수는 130입니다. 이렇게 구한 수들이 문제에서 원하는 세 자리 짝수인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몇 가닥이 뻗어나갔는지 세주면 되겠습니다. 1의 자리가 0일 때에는 4군데에서 3가닥씩 뻗어나갔고 1의 자리가 2일 때에는 3군데에서 3가닥씩 뻗어나갔습니다. 1의 자리가 4인 경우에는 1의 자리가 2인 경우와 뻗어나간 모양이 같으므로 3가닥짜리 세묶음이 2묶음 있다라고 한 후 이 값과 더해주면 원하는 값이 구해집니다. 수영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1의 자리에 0이 온 경우에는 100의 자리에 1, 2, 3, 4 넷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10의 자리에는 1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 사용된 두 수를 제외한 셋 중에 하나의 수가 올 수 있으며 1의 자리가 0이 아니면서 짝수가 오는 경우는 1의 자리에 2 또는 4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배그 자리에는 남아있는 4개의 수 중 0을 제외한 셋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시브 자리에는 이르 자리와 배그 자리에 쓰인 두 수를 제외한 셋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도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계산하면 언제 곱할지 언제 더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수영도를 이용하면 곱할 때와 더할 때가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0과 2와 4 세 가지이지만 이 세 개의 묶음이 모두 같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3 곱하기로 시작할 수 없고 1의 자리가 0인 이 한 가지는 따로 구해주고 1의 자리가 0이 아닌 이 두 가지는 모양이 같으므로 같이 구해서 더해줘야 된다는 것이 수영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이 묶음 안에는 같은 것이 4묶음이 있기 때문에 4 곱하기로, 이 묶음 안에는 같은 것이 3묶음이 있기 때문에 3 곱하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묶음 안에 뻗어나가는 모양이 같으면 같은 것이 몇 묶음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의 곱하기로, 다른 모양으로 뻗어나가면 각각 따로 구한 후 더하기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마다 수영도를 이렇게 다 그릴 수는 없겠지요. 수영도를 다 그리지 않고서 수영도의 원리를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다른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명의 사람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수영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 B, C, D, E 5명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3개를 문제의 조건에 맞도록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게 할 것인지 자리가 사람을 선택하게 할 것인지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도록 하려면 사람을 위에 고정시키고 각각의 사람이 선택하는 자리를 밑에 나열해서 구하면 되는데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첫 번째 자리 또는 두 번째 자리 또는 세 번째 자리 또는 아무 자리도 선택하지 않는다. 넷 중에 하나입니다. 5명 중 3명을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A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나머지 3가지 상황과 확실히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자리를 위에 고정시키고 이 각각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지 나열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자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즉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E 5명 중에 1명입니다. 첫 번째만 나열해 보고도 특이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방향보다 이것이 훨씬 규칙적으로 뻗어나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방향, 즉 자리를 위에 고정시키고 밑에 사람을 나열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리기에 이 공간이 부족하므로 이 4가지를 이쪽에 옮겨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E 5명 중에 1명인데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든 뒤에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즉,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든 두 번째 자리는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한 사람이 올 수 있고 세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오든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군데의 수영도의 모양이 똑같이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에 이때만 그려서 같은 것이 5묶음 있다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면 두 번째 자리는 A를 제외한 B, C, D, E 4명 중에 1명이 올 수 있는데 누가 오든 뒤에 같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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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에 같은 모양으로 뻗어나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때만 구해서 같은 것이 4묶음 있다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때 뻗어나가는 모양을 그려보면 3가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전체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60가지입니다. 이 문제처럼 수영도를 그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수영도 전체를 자세하게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하나만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계산 과정에서 곱하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영도를 그렸을 때 규칙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의 수 문제가 많이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수영도의 일부만 그려서 해결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영도 전체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 그려놓고 보니 3개짜리가 4묶음 있어서 이 안에 12개의 가지가 뻗어나가 있고 12개짜리가 5묶음 있는 것이 직관적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리가 A인 경우의 A 자리에 B를, B 자리에 A를 써주면 첫 번째 자리가 B인 경우가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A와 C를 바꿔서 써주면 C인 경우가, A와 D를 바꿔서 써주면 D인 경우가, A와 E를 바꿔서 써주면 E인 경우가 각각 그려지는데 이것은 첫 번째 자리에 A, B, C, D, E 중 어떤 것이 와도 뒤에 끼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위의 자리의 순서를 바꾼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위의 자리의 순서를 바꾼 후에 나타내지는 모든 상황은 이미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첫 번째 자리가 C, 두 번째 자리가 B, 세 번째 자리가 A라고 하는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첫 번째 자리가 D, 두 번째 자리가 E, 세 번째 자리가 C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배정하는 자리의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5명의 사람을 3개의 방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5명의 사람을 A, B, C, D, E, 3개의 방을 PQR이라고 하고 수영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방이 사람을 선택하게 할지 사람이 방을 선택하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한 개의 방에 5명까지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P에 배정할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E 5명 중에 1명만이 아니고 1명도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2명, 3명, 4명, 5명까지 다양하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A가 선택할 수 있는 방이 PQR 셋 중에 하나로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방을 선택하는 방향, 즉 사람을 위에 고정시키고 수영도를 그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좁으므로 아까처럼 이때와 이때를 옆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PQR 셋 중에 하나이고 A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똑같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그리고 같은 것이 3묶음 있다고 계산하겠습니다. A가 P를 선택했을 때 B가 선택할 수 있는 방은 PQR 셋 중에 하나이고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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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기 때문에 이때만 구해서 곱하기 이때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PQR 셋 중에 하나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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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 때문에 이때만 구해서 곱하기 이때 D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PQR 셋 중에 하나 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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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 때문에 곱하기 이때 E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PQR 셋 중에 하나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3의 5제곱 243입니다. 이렇게 수영도를 다 그리지 않고 수영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를 예상하면서 계산하면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지만 전체 수영도의 모양이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4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4개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하여 인접한 영역이 서로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텐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며 4가지 색 중 일부만 사용해도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A, B, C, D라 하고 먼저 색이 자리를 선택하도록 할지 자리가 색을 선택하도록 할지 결정해줘야 합니다. 색이 자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살펴보니 이 4개의 자리 중에 하나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서로 인접하지 않은 이 2개의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2가지 특이한 상황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색깔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 자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을 살펴보니 A, B, C, D 넷 중에 하나로 깔끔하므로 자리가 색깔을 선택하도록 즉 자리를 위에 고정시키고 수영도를 그리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리를 위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칠하는 순서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선생님은 가장 많은 자리와 인접하고 있는 이 자리를 먼저 칠한 후 연결지어서 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 B, C, D 4가지인데 이 넷 중 어떤 색을 칠하더라도 2번 자리는 여기에 칠해진 한 가지 색과 다른 색을 칠한다 라고 하는 같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그려서 값을 구한 후 곱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때를 그릴 건데 첫 번째 자리에 A를 칠했으면 두 번째 자리는 A를 제외한 B, C, D 셋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고
이 셋 중 어떤 색을 칠하더라도 3번 자리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칠해진 두 가지 색과 다른 색을 칠한다 라는 같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그려서 값을 구한 후 곱하면 되기에 선생님은 이때, 즉 2번 자리에 B가 칠해졌을 때를 그리겠습니다. 1번에 A, 2번에 B가 칠해져 있으면 3번에는 C 또는 D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고 C가 칠해지나 D가 칠해지나 4번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칠해진 두 가지 색깔과 다른 색깔을 칠한다 라고 하는 같은 영향을 끼치므로 곱하기를 하면 되기에 C일 때를 그려서 2라고 하는 값을 구한 후 마지막으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해결했지만 수영도를 더 그려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때와 이때 뻗어나가는 모양이 같고 이때와 이때와 이때 뻗어나가는 모양이 같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다 그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의 A 자리에 B를, B 자리에 A를 써주면 이때가 그려지고 A 자리에 C를, C 자리에 A를 써주면 이때가, A 자리에 D를, D 자리에 A를 써주면 이때가 그려지기에 이 네 개의 묶음도 같은 모양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일 텐데 이 문제도 수영도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이용하여 인접한 영역이 서로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색깔이 자리를 선택한다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이 5개 중에 하나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 두 군데에 칠해져도 좋고 이 두 군데에 칠해져도 좋고 칠해지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자리가 색깔을 선택하게 한 후 칠하는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데 가장 많은 곳과 인접한 자리를 첫 번째로 한 후 쭉 연결되도록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수영도를 그려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 B, C, D 이 5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중 어떤 색을 칠하든 뒤에 끼치는 영향이 같으므로 A가 칠해졌을 경우만 구해서 곱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에 칠해진 색깔과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A가 칠해져 있으므로 B, C, D 넷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이 4개의 색깔 중 어떤 것을 칠하든 뒤에 끼치는 영향이 같으므로 B일 때만 구해서 곱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에 칠해진 색깔과 다른 색을 칠하면 되므로 이때에는 C, D 셋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고 이 셋 중 어떤 색을 칠하든 뒤에 끼치는 영향이 같으므로 C가 칠해졌을 경우만 구해서 곱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리에는 바로 옆에 인접한 첫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 칠해진 색깔과만 다른 색을 칠하면 되므로 이때에는 B, D 셋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으며 이 셋 중 어떤 색을 칠하든 뒤에 끼치는 영향이 같다면 이 중 하나만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자리에 B를 칠했을 때에는 다섯 번째 자리에 A와 B만 칠해지지 않으면 되므로 C, D 셋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고 D를 칠했을 때에는 A, B, D를 제외한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으며 E를 칠했을 때에는 A, B, E를 제외한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으므로 4번 자리에 어떤 색을 칠하든 뒤에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세 개의 묶음이 모두 같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3 곱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리까지는 규칙적이므로 그대로 두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리만 분석해보면 이 한 개의 묶음에는 3가닥이 있고 이 2개의 묶음에는 2가닥씩이 있으므로 이 묶음에는 3 플러스 4 총 7가닥이 있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420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다소 복잡해 보이는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수학적 통찰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2번 자리와 4번 자리에 같은 색이 칠해지는 경우와 다른 색이 칠해지는 경우로 나누어 해결할 것입니다. 이때 1번에는 A, B, C, D, E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칠할 수 있고 2번에는 1번에 칠해진 색 한 가지를 제외한 넷 중에 하나, 3번에는 1번과 2번에 칠해진 색 2가지를 제외한 셋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습니다. 4번은 2번과 같은 색을 칠해야 하므로 4번은 이 자리에 칠해진 색 한 가지, 5번은 2번과 4번에 동시에 칠해진 색 한 가지와 1번에 칠해진 색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1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2번은 4가지, 3번은 3가지입니다. 4번은 1, 3번 뿐만이 아니고 2번과도 다른 색이 칠해져야 되므로 3가지 색을 제외한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고 5번은
1, 2, 4번에 칠해진 세 가지 색을 제외한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값을 더하면 되는데 계산 과정에서 이때로 묶어서 계산해주면 이 식과 같다는 것이 바로 확인되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을 떠올리지 못한 친구들도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되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 첫 번째 방법이 복잡해 보일 텐데 이 방법도 익숙해지면 간단합니다. 1번, 2번, 3번에는 항상 다른 색이 칠해져야 되므로 여기까지는 바로 판단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이 중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수영도를 그려 값을 구한 후 여기에 곱해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수영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조건이 만족되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색이 자리를 선택하라고 하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5가지 중에 하나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두 군데에 칠하거나 이렇게 두 군데에 칠하거나 칠하지 않거나 라고 하는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색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향이 아니고 자리가 색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수영도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칠하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맨 위와 맨 아래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라고 했으므로 맨 위를 첫 번째로, 맨 아래를 두 번째로, 그리고 쭉 연결해서 칠하겠습니다. 자리를 위에 배치하고 수영도를 그릴 텐데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A, B, C 셋 중에 하나이고 2번이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1번이 선택한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인데 1번과 2번에 어떤 색을 칠하든 두 자리를 칠하고 나면 1번에 칠해진 색 한 가지, 2번에 칠해진 색 한 가지, 한 번도 칠해지지 않은 색 한 가지로 나머지 자리를 칠한다 라고 하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바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6가지 상황 중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수영도를 그려 뻗어나가는 개수를 구한 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1번에 A, 2번에 B가 칠해졌을 경우를 그리겠습니다. 이때 3번에는 A와 다른 B 또는 C를 칠할 수 있는데 B일 때는 1번에 칠해진 색 한 가지, 2번과 3번에 동시에 칠해진 색 한 가지, 한 번도 칠해지지 않은 색 한 가지가 있고 C일 때는 1번에 칠해진 색 한 가지, 2번에 칠해진 색 한 가지, 3번에 칠해진 색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3번에 B가 칠해졌을 때와 C가 칠해졌을 때 뒤에 뻗어나가는 모양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지기에 이 부분의 값은 한꺼번에 구해서 곱하겠습니다. 4번은 3번과 다른 색을 칠해야 하므로 3번에 B를 칠하면 4번은 A, C 둘 중에 하나, 3번에 C를 칠하면 4번은 A, B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습니다. 5번에는 2번, 4번에 칠해진 색과 다른 색을 칠해야 하므로 2번, 4번에 다른 색이 칠해져 있으면 한 가닥씩 뻗어나가고 2번, 4번에 같은 색이 칠해져 있으면 두 가닥이 뻗어나갑니다. 예상대로 이때와 이때 뻗어나가는 모양이 다르네요. 어쨌든 이때 최종 뻗어나가는 개수는 5가지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30입니다. 지금까지 수영도를 이용해서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를 수영도를 그려 해결해보면서 같은 모양으로 규칙적으로 뻗어나가면 곱하기를 사용하고 다르게 뻗어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한 후 각각의 값을 구하여 더하기로 연결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곱하기나 더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곱해야 할지 더해야 할지 헷갈리면 이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수영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영도만 잘 이용해도 경우의 수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때가 많이 있으니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